갑작스러운 비보였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날 세상의 모든 색채가 흑백으로 변해버린 것만 같았다. 그토록 강인하고 거대해 보이던 아버지가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계시다니. 장례식장의 향냄새는 코끝을 찔렀고 사람들의 위로는 그저 소음처럼 귓가를 맴돌 뿐이었다. 나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렸다. 경영 수업이라곤 제대로 받아본 적 없던 나에게 수천 명의 직원이 딸린 회사의 운명은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짐이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그때마다 나를 버티게 해준 건 오직 연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내 곁을 지키며 헝클어진 내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밀며 괜찮아, 너라면 분명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던 그의 따뜻한 눈빛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내 곁에서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묵묵히 서류 정리를 도왔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은 단순한 위로 그 이상이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탱해주는 등대 같았으니까. 나는 그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가 내 인생에 나타난 건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너무 무리하지 마. 아버님도 하늘에서 널 보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언제나 내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때때로 복잡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해 주기도 했고, 이사회에서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라는 곳은 감정만으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주주들의 눈총과 배후에서 움직이는 경쟁자들의 칼날은 나를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아버지가 남기신 흔적들을 따라가며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날도 늦은 밤 아버지의 개인 집무실 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금고를 열었다. 아버지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셨던 공간이었다. 낡은 서류철과 빛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회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는 굳게 밀봉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절대 개봉 금지라는 붉은 글씨가 아버지만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기사 스크랩과 함께 누군가가 쓴 짧은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잉크가 번진 자국 사이로 삐뚤빼뚤 적힌 글씨는 내가 평소 봐왔던 우아한 서체와는 거리가 멀었다. 편지 내용에는 내 연인의 가문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얽힌 추악한 과거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의 파탄이 아니었다.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오랜 복수극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금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너를 무너뜨릴 독사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뒤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오신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책임감과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 사이에서 저는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나마 제 곁을 지켜주는 건 연인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야근에 지친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따스한 온기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회사 내부의 사정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떠나시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재무제표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계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엑셀 칸을 하나씩 채우며 숫자를 대조하던 중 이상한 항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이 유령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던 시기에 가장 큰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분명 회사의 공식적인 컨설팅 계약 목록에는 없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더 세부적인 항목들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분할된 금액들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이 시간에 회계 서류를 보고 있었던 거야?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가렸습니다. 연인이 어느새 다가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서늘해 보였습니다. 제가 재무제표에 이상한 점을 짚어내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버님께서 갑자기 떠나신 직후잖아. 그 당시는 워낙 경황이 없었을 테니까 예전 서류들은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당장 과거의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들춰내다 보면 너만 더 지치고 힘들 뿐이야.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과거의 숫자에 매달리다 보면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너 자신도 잃게 될지도 몰라. 나를 믿고 조금만 쉬엄쉬엄 해. 이런 건 나중에 재무팀에 정식으로 맡기면 되는 거잖아. 응?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또 저를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설득에 제 의심은 잠시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를 걱정하는 눈빛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중요한 거래처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배웅했습니다. 일 다 보고 와. 그때까지 내가 사무실 정리 좀 도와줄게.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제 서류를 정리해주겠다며 자리에 앉아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연인은 아까까지 보여주던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서서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경고창이 떴지만 그는 찰나의 고민도 없이 예를 눌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으려 했던 수십 개의 파일들이 순식간에 휴지통으로 사라졌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영구 삭제 버튼을 누르는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정직하고 순수한 게 내 문제야. 그 순수함이 결국 너를 파멸로 이끌 텐데 왜 그걸 모를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가 오기 전에 서류들을 평소처럼 가지런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정한 연인의 얼굴을 장착한 채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미래가 어떤 지옥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가 파놓은 덫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장례식이 끝난 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회사 경영권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진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연인이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라고 속삭일 때마다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새부터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그가 외출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늘 나에게 헌신적이라며 야근하는 나를 기다려주던 그였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바쁜 사람처럼 굴었다. 급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해. 너를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중이야. 그는 늘 다정한 미소로 나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2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통화 목록을 확인할 때마다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는 그의 행동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내 의부증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잃고 회사를 운영하며 겪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며칠 전 회사 로비에서 보았던 낯선 남자들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묘하게 연인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연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 그들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듯 싸늘한 표정을 짓던 그 찰나의 순간, 내가 알던 다정한 연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업을 시작한 걸까?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평소에 나답지 않은 은밀하고 치졸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내 앞에서는 한없이 자상했고 회사 재무제표에 구멍을 지적하는 나를 보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다 정리될 일이야 라고 달래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이전에는 없던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어제 저녁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어 핸드폰을 쥐고 벌벌 떨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알림창을 여는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탐정은 며칠 동안 그를 밀착 감시하며 찍은 사진들과 짧은 보고서를 보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씩 넘겼다. 사진 속에서 연인은 내가 가장 신뢰했던 회사 재무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인적 드문 외곽의 고급 카페, 구석 자리에서 아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낯익은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다. 연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그렇게 찾으려 애썼던 회사 자금의 행방과 관련된 계좌 명세서였다. 사진 속 연인의 표정은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경멸과 욕망, 그리고 무언가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승리감이 뒤섞인 그 표정. 그는 재무팀장에게 서류를 건네며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사진 하단에 붙은 짧은 메시지가 내 눈을 찔렀다. 자산 이전 계획 확정. 회장 딸이 눈치채기 전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이런 것일까? 내가 구원자라고 믿었던,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었던 주범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속여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다정하게 웃으며 나를 안아줄 그의 품에서 나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그가 내 인생을 파괴하려 한다면 나 역시 그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를 무너뜨려야 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방금 도착한 다음 사진을 눌렀다. 그 사진 속에는 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새벽 3시 사무실의 정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책상 위로 쏟아지는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탐정에게서 전달받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데이터 시트를 열었다. 단순히 회계상의 오류라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그저 경영 능력이 부족한 내 탓이라 여기며 애써 외면했던 의구심들이 그곳에 명백한 숫자로 박혀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내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지난 3개월 동안 회사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회사의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는 기생충처럼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이름 없는 익명의 계좌였지만 그 자금의 흐름을 승인한 결제 라인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한다며 다독여주던 바로 그 사람, 연인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배신감은 분노보다 먼저 공포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그녀였다. 내가 경영에 서툴러서 쩔쩔 맬 때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복잡한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라며 내 어깨를 다독여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내 회사를 해체하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화면 속 숫자들은 이제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했던 말들이 뇌리를 스쳤다.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 옛날 사람들 방식은 다 그런 거야. 나만 믿어. 그녀의 그 다정한 위로들이 사실은 나를 눈먼 바보로 만들기 위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손끝이 저려왔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이 차가운 화면을 들이밀고 소리치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내 인생과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 했냐고.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등 뒤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 매일 밤 나를 안아주던 그 향기였다. 나는 급히 모니터 창을 내리고 의자를 돌렸다. 그녀였다. 한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그 특유의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면 몸 상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했다. 그 태연함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당장 이 가면을 벗겨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일 뿐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잠깐 앉아봐. 물어볼 게 있어. 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서 말이야. 내 말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음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눈에 물기가 어린 듯한 연약한 얼굴로 변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듯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말하려고 했어. 계속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근데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있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빚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당신까지 잃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단 말이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끼는 어깨가 지나치게 가녀려 보였다. 하지만 내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 역시 그녀의 뛰어난 연기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재무팀장의 집무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았다. 내 손에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텅 비어버린 회사 금고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재무팀장 박 부장은 내 갑작스러운 등장에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평소에 그 빈틈없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 분기 명목도 없는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들 말입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나 억눌린 분노를 담아 말을 건넸다. 박 부장은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내 등 뒤, 즉 집무실 문 밖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혹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알던 나의 연인, 그 다정한 얼굴을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대표님, 그게 상황이 복잡합니다. 제가 다 판단해서 한 일이 아니라 박 부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훔치며 쩔쩔맸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옆에 놓인 인터폰과 문손잡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누군가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구원해 주거나 혹은 입을 막아버리기를 바라는 듯한 절박한 눈빛이었다. 연인의 다정한 손길, 어제 저녁 그가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떠올랐다. 그 온기가 사실은 나를 기만하고 회사의 숨통을 조여오던 독이었을까. 박 부장의 떨리는 동공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와 연인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나 협력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포식자가 피식자를 길들이듯 공포와 강압으로 얽힌 기이한 끈이었다. 말씀하세요. 대체 누구의 짓입니까? 당신이 이렇게까지 겁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목소리가 집무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 부장은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꽉 움켜쥐더니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그의 눈가에는 울음기인지 공포인지 모를 액체가 고여 있었다. 대표님,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요. 당신이 믿는 그 사람이 당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사무실 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박 부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주머니에서 구겨진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및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검은색 서류 뭉치를 내 앞에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툭!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며 서류들이 흩어졌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한 모든 행동, 이 모든 자금 흐름의 시작과 끝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이 일 뒤에 누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대체 어떤 괴물인지. 재무팀장의 떨리는 시선이 향했던 곳,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팀장을 내보내고 그가 두고 간 서류 뭉치를 다시금 천천히 훑어보았다. 서류 속에는 20년 전 우리 아버지의 회사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불법적인 인수합병과 그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한 중소기업의 기록이 있었다. 그 중소기업의 사장은 빚더미에 앉은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 남겨진 가족의 이름 끝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연인 지수의 본명이 그곳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다정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 내 손을 잡고 밤새 눈물을 닦아주던 그녀의 따뜻한 온기. 다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잖아. 라며 나를 안심시키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 그녀가 나를 보며 웃을 때마다, 내게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우리 가문을 파멸시킬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그리고 내가 그 복수의 도구가 되어 그녀의 칼날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현실도 견디기 힘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질식할 것처럼 무거워졌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 꾸며낸 정교한 조작극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통장 내역과 법적 소송 기록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원수의 아들인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죽여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배신감보다 더 큰 허탈함이 몰려왔다. 내가 의지했던 유일한 안식처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 같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과거의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을 해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가 빼돌린 회사 자금은 그녀의 가족이 잃었던 터전을 되찾고 아버지가 세운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복수를 위해 수년을, 아니 평생을 준비해왔을 그녀의 인내심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다. 그녀는 내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나의 나약함을 다독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서서히 나를 고립시키고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정말로 나를 단 한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사랑의 언어조차도 복수의 일부였는지. 그때 등 뒤에서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익숙하고 매혹적인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책상 앞에 멈춰섰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그곳에는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연인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따뜻한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서늘한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힐끗 보더니 피식하고 짧은 냉소를 지었다.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생각보다 눈치가 느리네 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 내가 보는 그대로야. 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짓밟고 올라선 그 자리 내가 다 돌려받을 거야. 회사도 네 인생도 전부 다. 차디찬 회의실 공기는 마치 내 심장을 조여오는 밧줄 같았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지키겠다는 나의 순수한 의지는 이제 내 발밑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이사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주주들과 친척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신뢰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경멸과 차가운 적의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를 마치 회사라는 거대한 배를 가라앉히려는 침입자로 취급하고 있었다. 김 대표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대체 경영 실적은커녕 회사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니요. 당신이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우리 회사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큰어머니의 날선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옆에 앉아있던 사촌 형도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 안에는 내가 결제하지도 않은 수많은 자금 집행 내역과 가공의 거래 명세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서류들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직접 사인을 한 것처럼 위조된 필체와 인장, 모든 것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서류들은 다 조작된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회사 돈에 손댄 적이 없어요. 내 절박한 외침은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범인으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나를 향한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무능력함, 횡령, 배임.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회사를 내가 망치고 있다는 거짓된 프레임이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내 마음속에선 억울함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립감이 밀려왔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배신당하고 이제는 혈육마저 나를 짐승처럼 몰아세우고 있었다.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재무 담당 이사조차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가 왜 저렇게 비굴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뒤편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나를 파멸시키려 하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것이 저들의 손에 넘어간다.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천천히 열렸다. 등 뒤로 느껴지는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온기. 그 사람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예전의 다정함은 없었다. 대신 그곳엔 승리를 예감한 듯한 서늘한 희열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곁을 스쳐 지나가며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 그동안 믿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그 사람이 나지막히 내뱉은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류의 첫 페이지에는 내가 비밀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담긴 가짜 증거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건 완벽한 올감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지어 보인 차가운 미소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복수라는 명목하에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사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비쳤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그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그 연인이 나를 보며 안쓰럽다는 듯 눈빛을 연기하고 있었다. 저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속아 넘어가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를 향한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복수심을 이제는 똑똑히 보고 있다. 대표님,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이토록 엉망인데 무슨 할 말이 남으셨죠?
이사 중 한 명이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며 나를 몰아세웠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편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공격이 이어졌다. 횡령, 배임, 경영능력 부재. 그들이 내게 씌운 프레임은 견고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연결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어 심장을 다잡았다. 공금 횡령이라고 하셨나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지금부터 직접 확인하시죠. 나는 미리 준비해둔 파일들을 화면에 띄웠다. 대포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녀가 사주한 흔적들, 그리고 그녀가 그동안 꾸며온 거짓말의 증거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회의실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입술을 잘근거리며 옆에 앉은 이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려 애썼다. 이건 조작된 자료예요. 저 사람이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녀가 짐짓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연기력이 일품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바보가 아니었다. 조작? 그럼 이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쪽이 직접 말해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증오했다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 명의로 된 계좌라는 걸 증명해 보일까요?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 걸음 다가갔다. 당혹감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제 곧 모든 가면이 벗겨질 차례였다. 복수라는 명목하에 내 순수한 진심을 짓밟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에 숨이 가빴다. 이사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나의 승기가 짙어지려는 찰나였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잠시 회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평생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우리 집안의 고문 변호사,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별세하시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따로 남겨두신 추가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추가 유언장이라니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온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과연 이 문서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숨통을 조여올 것인가? 회의실을 가득 메운 무거운 침묵은 살을 에일듯이 차가웠다. 스크린 위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비자금 장부와 그가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행적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억울하게 몰락했던 한 가족의 비극, 그 중심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으며 또 누군가는 나를 비난하는 눈빛을 쏘아보냈다. 내 손에는 회사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너무도 버겁고 치욕스러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성은 사실 피 묻은 돈과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더러운 회사를 악착같이 지켜내며 그들의 추악한 방식을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며 우리 가족의 죄를 세상 앞에 참회할 것인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정의가 아닌 탐욕이라는 이름의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그때 내 시선이 멈춘 곳은 회의실 한 구석에서 싸늘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녀였다. 연인,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긴 세월 동안 골밭터진 복수심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파국을 즐기기라도 하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를 향한 그녀의 모든 사랑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허망함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주위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이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내 결정 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과 회사의 운명이 뒤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내가 내뱉을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겪었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는 것쯤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 터전, 그리고 내가 쌓아온 노력들까지 전부 그녀의 복수를 위해 제물로 바치는 것이 진정한 속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극일 뿐일까?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거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그 메마른 눈빛, 복수 끝에 남은 건 결국 허무뿐일지도 모를 그녀의 아픔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해라는 이름의 동정이 과연 내가 지금껏 지켜온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나는 대답 없는 그녀의 침묵을 마주하며 속으로 끊임없이 물었다. 과연 이 지독한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옳은 길인가? 나는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과연 내가 그녀의 그 끔찍했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희생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결단일까?